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6번째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오답률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문 구조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단일 논리형 구조, 대립구조형 구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 제시형 구조, 실험 제시형 구조 등의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어떤 형태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의 앞부분에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빈칸은 지문의 맨 윗부분, 중간, 맨 아랫부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부분 혹은 뒷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뒷부분, 즉 결론 부분은 앞부분에 제시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빈칸 추론 문제의 지문을 보는 기본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장 혹은 상황을 파악하라. 구체적으로는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그리고 누가 혹은 무엇이 무엇하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파악되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 혹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부연 설명, 예, 이유가 제시됩니다. 대립구조형의 경우엔 대조되는 A, B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부연 설명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제시되겠죠. 이 결론은 앞부분의 주장 혹은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문을 모두 읽은 다음에 지문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31번 지문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Creativity is a skill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Creativity, 창의성이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 혹은 능력이다. 그런데 문장 구조를 보세요.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관계대명사 배치를 넣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바로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즉 스킬이 이 자리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바로 그것을 파악하면 됩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consider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즉 스킬을 uniquely human한 것으로 우리는 대개 간주한다. 그런 스킬이다. 문장 볼 수 있겠어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문장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략된 관계대명사에 주의하라.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형용사절입니다. 바로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절과 관계대명사절을 혼돈하지 않을 겁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thing you do will make my difference. 문장의 주어는 바로 nothing이 되겠죠.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do 아니죠. do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you가 do하다 이런 말이죠. Nothing이 will make any differe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괄호로 묶어두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것도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즉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love he often wrote about was a love of mankind. 사랑은 자 가야 할 길이 어디죠? wrote? 아니죠. wrote는 누가 하는 거예요? he가 하는 거죠. 따라서 wrote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가 있죠? 여기 was가 있네요.
사랑은 was. 이게 바로 동사가 되겠죠. Love of mankind.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다. 즉,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love가 들어갈 위치는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가 종종 글을 썼다. 그가 종종 쓰는 사랑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었다. 문장 볼 수 있겠죠? 창의성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능력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창의성이죠. 창의성이 어떠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For all of human history, we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모든 인간사에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다. 인간은 그래서 the most creative beings, 가장 창의적인 존재. Birds can make their nest, ants can make their hills, but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we humans display. 새들은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다. 개미들은 그들의 둔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다른 어떠한 정도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come close to, 무엇에 가까이 접근하다.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에 가까이 접근한 다른 어떠한 정도 부정이죠? 없다. 이렇게 문장 보시면 되겠죠. 즉, 인간이 유일하다. uniquely human. 여기에 전부 수렴되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uniquely human,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owever가 나와 있네요. 그러나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Just in the last decade, we have acquired the ability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like developing robots. 불과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컴퓨터로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of the 2010s, computers can now recognize faces, translate languages, take calls for you, write poems, and beat players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to name a few things. artificial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의라고 하는 표현이죠. 인공적인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AI라고 말하죠. 바로 그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2010년대 인공지능의 붐과 더불어 컴퓨터는 지금 현재 recognize, 인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translate languages, translate, 번역하다, 언어를 번역할 수 있고 take calls for you, 당신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write poems, poem, 시죠. 시를 쓸 수 있고 beat players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에서 상대방 선수를 이길 수 있다. To name a few things, 몇 가지 것을 열거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인간들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할 수도 있습니까? 바로 컴퓨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however는 무엇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전시킵니다.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유형의 지문입니까? 바로 대립구조의 지문입니다. 대립구조 형지문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부분에 주장 1, 상황 1, 현상 1이 제시됩니다.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누구, 무엇에 대한 글인가? 누가 혹은 무엇이 뭐뭐하다. 바로 이것을 파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인 표현 but however가 나오죠. 우리 지문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however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장이, 상황이, 현상 2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죠. 인간만이 creativity, 창의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연 설명 예가 제시되고 마지막에 결론이 제시되는 구조가 바로 대립구조형 지문입니다. 우리 지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 즉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ll of a sudden, we must face the possibility that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unraveled. 갑자기 우리는 어떤 가능성에 직면해만 된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창의적인 우리의 능력이 경쟁자가 없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가능성에 직면해야만 한다. 경쟁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오직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however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독창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창적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인간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즉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연결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바로 unrivaled 1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빈칸 추론 문제 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31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of scientific inventions that have been generated by accident. By accident, 우연히, 우연적으로. 우연히 generate, 생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생성된, 즉 우연히 만들어진 과학적 발명에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다. 과학적 발명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However, often this accident has required a person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in the field to interpret it. However, 반전이 나와 있네요. However, but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세모 표시하라. 종종 이와 같은 우연은 어떠한 인물을 요구했다.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그것을 해석하는 영역에 있어서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춘 인물을 요구했다. However가 반전시키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과학적 발명이 이루어졌지만 우연뿐만 아니라 a person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춘 사람도 요구된다. 즉 우연뿐만 아니라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춘 인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앞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과학적 발명, 그리고 우연, 그리고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춘 인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게 되는 내용은 과학적 발명을 위해서 우연과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One of the better-known examples of cooperation between chance and the researcher is the invention of penicillin. One of가 나오면 무엇을 찾습니까?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One of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One of는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one of 나면은 복수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One of 복수명사, 여러 개 중에 하나, 주어는 바로 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의 주어는 one,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쓰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One of your colleagues is going to chair the meeting. 당신 동료들 중에 한 사람이 one of가 나오면 무엇을 찾아라? 복수명사를 찾아라. 동료 중에 한 사람, 주어는 one이 되겠죠. 동사는 단수가 되죠. 여기에 are를 쓰면 올바르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one of가 나와 있습니다.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examples입니다. 여러 가지 예 중에 한 가지는 동사는 바로 is가 되겠죠. Between chance and research, 우연과 연구자 사이의 협동, 협력,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accident와 상통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연구자와 상통하는 표현은 바로 a person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이 표현과 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invention of penicillin,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이게 됩니다. In 1928, Scottish biologist Alexander Fleming went on a vacation. 1928년에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프레밍은 휴가를 갔다. As a slightly careless man, Fleming left some bacteria cultures on his desk. Slightly, 약간, 다소. careless, 부주의한, 약간 부주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플레밍은 박테리아 컬처는 배양균을 말합니다. 약간의 박테리아 배양균을 책상에 놓아두었다. When he returned, he noticed a mold in one of his cultures with a bacteria-free zone around it.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바로 곰팡이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배양균 중에 어느 하나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 With a bacteria-free zone around it. 그 주변에 곰팡이가 없는 영역을 가진 곰팡이를 목격하게 되었다. The mold was from the Penicillin notatum species, which had killed the bacteria on the petri dish. 바로 그 곰팡이는 페니실린 노테툼 종에서 온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petri dish에 있던 박테리아를 죽였던 것이었다. petri dish라고 하는 것은 세균 배양균 접시입니다. This was a lucky coincidence. coincidence, 우연의 일치가 되겠죠. 이것은 운이 좋은 우연의 일치였다. For a person who doesn't have expert knowledge, the bacteria-free zone would not have had much significance. expert knowledge,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박테리아가 없는 영역은 significance, 의미 혹은 중요성의 의미죠. 여기에서는 중요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한 중요성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But Fleming understood the magical effect of the mold. 하지만 플레밍은 바로 그 박테리아의 마술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The result was penicillin. 그 결과가 페니실린이었다. A medication that has saved countless people on the planet. medication, 의약품이라고 하는 뜻이죠. countless,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planet, 행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on the planet, 행성 위에, 즉 이 세상에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의약품인 페니실린이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에 있는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One of the better known examples of the cooperation between blank is the invention of penicillin. 뭐뭐 사이의 협동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예 중에 한 가지가 페니실린의 발명이다. 페니실린의 발명은 앞부분에서 언급됐던 scientific inventions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scientific inventions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ccident와 a person의 결합, 바로 그것이 cooperation between blank,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따라서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accident, 그리고 이러이러한 인물,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첫 번째 보시면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idea and critic, 아이디어와 비평가. 세 번째 risk and stability, 위험과 안정성. 네 번째 보시면 chance and researcher, 우연과 연구자. 다섯 번째 a professional and an amateur, 전문가와 아마추어. 어렵지 않게 4번 정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4월 고3 모의고사 34번 지문에서 빈칸 추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There is good evidence that the current obesity crisis is caused in part not by what we eat, though this is of course vital too,
but by the degree to which our food has been processed before we eat it. evidence,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디아를 보시면 current, 현재의, about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죠. 비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의 비만 위기가 다음에 not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ut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not의 법비 구문이 되겠죠.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좋은 증거가 있다. In part, 부분적으로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but by the degree to which our food has been processed before we eat it.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의 음식이 가공 처리되는 정도에 의해서 현재의 비만 위기가 야기된다라고 하는 좋은 증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though this is of course vital too. vital, 대단히 중요한, very important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Of course, 물론 이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음식이 가공 처리되는 정도에 의해서 야기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비만 위기입니다. 비만에 대한 것이죠. 비만 위기가 무엇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음식이 가공 처리되는 정도에 의해서 야기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It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lorie delusion. delusion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be referred to as 뭐뭐로 언급된다. 이것은 때때로 칼로리 착각으로 언급된다. In 2003, scientists at Kyushu University in Japan fed hard food pellets to one group of rats and soft pellets to another group. 2003년에 일본의 큐슈 대학의 과학자들은 hard food pellet, 알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 알갱이를 one group of rats, 한 집단의 쥐들에게 먹였다. 그리고 soft pellets, 좀 더 부드러운 알갱이들을 또 다른 집단에게 먹였다. 뭡니까? 실험 상황이죠. 실험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개의 실험 대상자들이 언급됩니다. 어느 한 집단, 그리고 또 다른 집단. 실험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에서는 실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가? 실험 대상과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누구,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실험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개의 집단이 언급됩니다. 어느 한 집단은 이러이러한 반응, 또 다른 집단은 또 다른 반응.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가? 서로 다른 반응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In every other respect, the pellets were identical. 다른 모든 측면에서 바로 그 음식 알갱이들은 똑같았다, 동일했다. Same nutrients, 영양가도 똑같았고, same calories, 칼로리도 똑같았다. After 22 weeks, 22주가 지난 후에, the rats on the soft food diet had become obese, showing that text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weight gain. 부드러운 음식을 먹은 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뚱뚱하게 되었네요. 살이 쪘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texture, 질감이죠. 음식을 씹는 질감을 말합니다. 음식을 씹는 질감이 weight gain, 체중의 증가, 바로 그것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예입니다. Further studies involving pythons. 파이돈, 비단뱀이네요. 뱀을 놓고 실험을 했네요. Eating ground cooked steak versus intact raw steak confirmed these findings. 보다 진척된 연구, 무엇에 대한 진척된 연구입니까? 파이던, 비단뱀을 포함하는 보다 진척된 연구는 이와 같은 발견들을 확인해준다. 비단뱀 어떻게 실험했죠? Eating ground cooked steak. ground라고 하는 것은 곱게 간 이 말이 되는 거죠. 곱게 갈아서 요리된 고기, 바로 그것을 먹는 비단뱀. 그리고 intact, 아무런 손상이 없는 raw steak, 생고기, 바로 그것을 먹는 비단뱀. 이 두 가지형의 음식을 비단뱀에게 먹이며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동일했다. Text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weight gain. 바로 이것이었죠. When eat chew, less processed foods, it tastes
more energy to digest them, so the number of calories our body receives is less. 우리가 좀 더 질기고 가공 처리가 덜 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소화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바로 이쪽 부분 괄호로 묶고 두세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The number of 무슨 말이에요? 무엇무엇의 수 이러한 뜻이죠. 주어는 number가 주어가 됩니다. The number of 그리고 a number of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입니다. a number of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많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죠. 많은 무엇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어는 바로 복수명사가 됩니다. 동사도 당연히 복수동사가 되겠죠. The number of는 경우가 다릅니다. The number of는 복수명사가 number를 수식해 줍니다. 즉 무엇무엇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number가 주어가 됩니다. 따라서 동사는 단수가 되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A number of students were singing. A number of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tudents를 수식해 줍니다. 많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The number of the dead is small. dead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명사가 되겠죠. 사망자들 다음에 넘버가 주어가 됩니다. 사망자들의 수는 주어가 넘버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가 됩니다. is small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넘버의 동사는 그렇죠. 바로 is가 되는 거죠. 우리 신체가 받아들이는 칼로리의 수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You will get more energy from a slow cooked apple puree than a crunched raw apple, even though the calories on the paper are identical. 당신은 천천히 요리된 사과 퓨리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 크런치, 바삭바삭한 이 말이죠. 바삭바삭한 생과일보다 뭐뭐라 하더라도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칼로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texture is an important factor in weight gain.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obesity crisis, 비만 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not by 그리고 but by로 연결되어 있죠. 무엇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정도에 의해서 비만 위기가 야기된다.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이 제시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죠. 음식을 먹는 질감이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질기고 가공 처리가 덜 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받아들이는 칼로리의 수치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죠. 거꾸로 말한다면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살이 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비만의 원인 바로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 처리의 정도에 의해서 비만의 위기가 야기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보세요. Our food has been processed before we eat it.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의 음식이 가공 처리되는 정도에 의해서 우리의 비만 위기가 야기된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빈칸 추론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7번째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단락별 핵심을 파악하여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전후관계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때 꼬리에 꼬리 물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연결어, 대명사 이런 것들에 의하여 문장의 연결상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서 문제를 푸는 방법, 각 단락에 언급된 연결어와 대명사를 이용하면서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꼬리에 꼬리에 물기를 하듯 연결시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 문제 2018년 9월 고1 모의고사 36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No one likes to think they are average, least of all below average. 어느 누구도 그들이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Least of all, 어떠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elow average,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순서 문제 어떻게 접근합니까? 제시된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A, B, C 각 글의 핵심적인 내용도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A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the days and weeks from our resolution to change, we start to notice it popping up again and again. Resolution, 결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over라고 하는 전치사 나와 있습니다. over 다음에 장소 혹은 시간이 나오게 되면 그 장소 혹은 그 시간을 포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 나오면 무엇에 걸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즉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주에 걸쳐. 우리는 바로 그것이 pop up, 튀어나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로 그것이 재차 반복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한다. 이시 무엇입니까? 제시문에 언급된 바 없죠? 아직은 이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A 글이 제시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The old habits well-practiced performance is bearing our conscious desire for change in the mission. 오래된 습관에 잘 훈련된 행동이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적인 욕망을 패배시켜서 결국 뭐하게 된다. 굴복시킨다. 이제 이시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old habit, 오래된 습관을 말합니다. 다음에 또 언급되겠습니다만 B글에서 다시 또 언급되긴 하겠습니다만 바로 unwanted habit, 원하지 않는 습관,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전후 관계를 파악합니다. 일종의 꼬리에 꼬리 물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연결어, 대명사 이런 것에 유의하여 문장의 연결사항을 파악합니다. A글의 핵심 내용,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굴복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B글 보시면 This overconfidence and self-control can lead people to assume they will be able to control themselves in situations in which it turns out they can't. 자기 통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나친 자신감은 사람들을 어떠하게 이끈다.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도록 이끈다. 뭐라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It turns out, 결국 뭐라고 판명되는 They can't,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결국 판명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끈다. This is why trying to stop an unwanted habit can be an extremely frustrating task. 바로 이것은 unwanted habit, 원치 않는 습관을 멈추고자 노력하는 습관이 extremely, 극단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흔히 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 즉 대단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C번 보겠습니다. When asked by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Most people rate themselves above average on many of measures, including intelligence, looks, health, and so on.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뭐하다고 평가한다. 뭐하다고. above average,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다. on all manner of measures, 모든 척도면에서 무엇을 포함하는 지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면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를 한다. Self-control is no difference.
자기 통제도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다. People consistently overestimate their ability to control themselves.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overestimate, 과대평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과대평가하는 것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쪽 부분에 overconfidence,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순서 문제 해결의 팁입니다. 각달락이 언급된 연결어와 대명사를 이용하면서 각달락의 내용 핵심을 꼬리에 꼬리 물기 하듯 연결시켜라. 제시문은 편견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시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즉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overestimate, 이 표현은 overconfidence in self-control, 이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신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 unwanted habit,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결국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 즉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욕망은 결국 좌절되고 만다. 굴복당하고 만다. 내용의 흐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글의 순서 C, B, A의 순서가 되겠죠. 이번에는 2017년 9월 고2 모의고사 37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는 제일 먼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Bus techs and bus drivers use a part of their brain called hippocampus to navigate routes that can sometimes be very complicated. 제일 먼저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이 글은 택시 운전사 그리고 버스 운전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포캠퍼스, 우리 두뇌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 보시면 택시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 둘 다 모두 a part of their brain called hippocampus, 해마라고 불리는 그들 두뇌의 한 부분을 이용한다. 무엇하기 위해서? navigate routes, navigate, 항해하다, 항해하다, 길을 항해하다, 즉 길을 찾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That can sometimes be very complicated, 복잡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때때로는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는 길을 찾는데 해마라 불리는 그들의 두뇌의 일부분을 이용한다. Who do you guess has the large hippocampus, the taxi driver or bus driver? 이 문장에서는 이쪽 부분을 괄호로 묶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Who has the large hippocampus? 누가 더 큰 해마를 가지고 있는가? 택시 운전사 혹은 버스 운전사라고 당신은 추측하는가? 문장 볼 수 있겠어요? A글 보겠습니다. In contrast, most bus drivers follow the same route every day and therefore do not stimulate their hippocampus as much. 제일 먼저 in contrast,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반면에 이러한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버스 운전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in contrast, 반면에 대조적으로 버스 운전사들은 뭐뭐 한다. 그러면 이걸 앞에는 어떤 게 나왔겠어요? 그렇죠. 바로 택시 운전사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A글은 제시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글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 운전사들은 everyday, 매일 똑같은 길을 따른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stimulate, 자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들의 해마를 그다지 많이 자극하지 않는다. Over time, the taxi driver's role triggers a growth of neurons and the synapses in the hippocampus, resulting in its increased size. 장기간에 걸쳐서 택시 운전사의 역할은 트리거란 말은 방아쇠를 당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초래하다, 무엇을 유발시키다 이런 말이죠. 해마에 있는 뉴런과 시냅시스의 성장을 초래한다. 바로 그것이 result인 무엇을 야기하다 이런 말이죠. result from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result in과 result from입니다. result in의 주어는 원인입니다. in의 목적어는
결과죠. 원인이 결과를 야기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result from은 그 반대입니다. 결과가 주어로 나오고 원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즉 결과가 원인에서 나오다, 무엇으로 인해 무엇이 발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ny crash would result in serious damage. 어떤 충돌이라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고 serious damage,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Tooth decay can result from poor care of your teeth. 치아의 충치는 치아의 형편없는 관리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죠. result in, result from,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한다. It increased the size. 늘어난 크기를 이야기한다. 즉 크기가 늘어나게 된다. B를 보겠습니다. Brain changes like this are the basis for seeing improvement in mental performance. 이와 같은 두뇌의 변화가 무엇이 토대이다. 무엇의 토대입니까? mental, 정신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개선, 즉 정신적인 활동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So, if you provide your satellite navigation system and regularly use your memory instead, you may end up with a large hippocampus and perhaps a better memory too. 그래서 만일 당신이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을 치워버리고 regularly, 규칙적으로 당신의 기억력을 그 대신에 이용한다면, 여기서의 instead 들어가는 것은 그 대신에 이런 말이죠. 무엇 대신에? 즉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대신에 당신의 기억을 이용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end up이라고 하는 표현 조심해야 되죠. 결국 뭐하게 된다. 당신은 결국 뭐하게 된다. large hippocampus, 더 큰 해마를 갖게 된다. 그리고 또 perhaps a better memory too, 또한 더 좋은 기억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 B, 그래서 우리가 단서로 삼아야 될 표현은 바로 this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와 같은 두뇌의 변화, 두뇌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B글 앞에 언급되었으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C글 보시면 The answer is the taxi driver. 정답은 택시 운전사다. This is because taxi drivers need to take new routes quite often. 이것은 바로 뭐뭐 때문이다. 택시 운전사들이 새로운 길을 종종, 상당히 자주 need to take, 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길을 아주 종종, 아주 자주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they use the hippocampus intensively to memorize all kinds of routes and figure out the quickest way to reach their destinations. 그들은 그의 해마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못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로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해마를 이용한다. 세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어요? 바로 택시 운전사 혹은 버스 운전사 둘 중에 누가 더 큰 해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C글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다음엔 C글이 언급되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 부분에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는 버스 운전사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겠죠. In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버스 운전사들은, 그래서 C글 다음엔 A글이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해마가 커지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택시 운전사들의 역할, 즉 잘 모르는 길, 그리고 목적지를 빠르게 가는 길,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이용하는 거죠. 즉 해마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해마에 있는 뉴런과 시놉시스의 성장을 촉발시킨다. 그래서 해마가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두뇌에 있어서의 변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A글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이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 전체의 순서는 C, A, B 이와 같은 순서가 되겠죠. 순서 문제 2017년 7월 고3 모의고사 36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uilding resilience depends on the opportunities children have and the relationships they form with the parents, caregivers, teachers, and friends. Resilience, 탄력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기회에 좌우된다. 바로 이쪽 부분 괄호로 묶어도 보세요. 아이들이 갖게 되는 기회. 다음에 이쪽 부분 또 괄호로 묶어도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 보호자, 교사, 그리고 친구들과 형성하게 되는 관계에 좌우된다. 제시문에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Building Resilience,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 바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어떤 기회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글 보겠습니다. They grew up in environments with severe poverty, alcohol abuse, or mental illness, and 2 out of 3 developed serious problems by adolescence and adulthood.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다. Severe poverty, 심한 가난, alcohol abuse, 알코올 중독, mental illness, 정신적인 질환,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진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이 심각한 문제를 발달시켰다. 즉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 언제? adolescence, 청소년기, 그리고 adulthood, 성인기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yet, 세모 표시해둬야 되겠죠? Despite these extreme hardships, a third of the kids matured into competent, confident, and caring young adults with no record of delinquency or mental health problems.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서 3명이 mature into, 성장하여 무엇이 되었다? 성장해서 능력 있고, 자신감 있고, 배려하는 젊은이가 되었다. With no record of delinquency, delinquency, 범죄, 비행 이 말입니다. 어떠한 범죄 전과도 없이 또는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도 없이 이러이러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A그레이트 A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children이 아니죠. 어떠한 아이들입니까? 실험 대상의 아이들입니다. A글은 어떤 실험의 결과입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 중에 3명 중에 2명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B를 보세요. We can start by helping children develop core beliefs. 우리들은 아이들이 4가지 핵심적인 믿음을 발전시키다, 발달시키다, 즉 함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4가지 믿음에 대한 언급이 그 다음에 언급됩니다. They have some control over their lives. 그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They can learn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 They matter as human beings. 인간으로서 중요하다. And they have real strengths to rely on and share. 서로에게 의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는다. 이와 같은 4가지 핵심적인 믿음. These 4 beliefs have a real impact on kids. 이와 같은 4가지 믿음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One study tracked hundreds of at-risk children for 3 decades. 어느 한 연구는 수백 명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30년 동안 추적했다. at-risk children, 위험에 처한 아이들, 누구입니까? 바로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나타냅니다. 베이글은 이와 같은 핵심적인 4개의 신념을 가지고 성장한 위험에 처한 아이들, 즉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실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글 다음에 A글이 언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글 보세요.
These resilient children shared something. 이와 같은 탄력성이 있는 아이들은 뭔가를 공유했다. 이제 resilient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어디 나왔던 표현이죠? 제시문에 나왔던 표현이죠. 제시문에 어떻게 나왔죠? resilience,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 바로 그것은 어떠한 기회에 좌우된다. 이런 표현 썼죠. 그래서 이와 같은 탄력성을 갖게 된 아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을 공유했습니까? They felt a strong sense of control of their lives. 그들 삶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느꼈다. 그리고 They saw themselves as the masters of their own fate. so와 as를 연결시키면 무엇으로 간주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 자신을 그들 자신 운명의 주인으로 간주했다. And viewed negative events not as threats but as challenges and even opportunities. view도 마찬가지죠. view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as를 찾아야 되겠죠. not A but B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 negative events, 부정적인 사건들을 위협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도전으로서 그리고 심지어 기회로서 간주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무엇과 상통합니까? For core beliefs, 이것과 상통하는 거죠. 그렇다면 resilient children은 어떤 아이들? 바로 실험 대상자들 아이들 중에 3분의 1 성숙해서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젊은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상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글 전체의 순서로 B글이 먼저 언급되겠고요. 다음에 A글 그리고 C글이 언급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순서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영역에 따른 전략적 독해 8번째 문맥의 흐름 첫 번째입니다. 문맥의 흐름 첫 번째는 문맥의 어색한 문장을 찾는 유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대처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 내용의 핵심, 즉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각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지문 전체의 핵심과 어긋나는 문장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의 핵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그것을 파악하고 각 문장의 핵심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어긋나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 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다. 단일 논리형 혹은 대립구조형 지문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 35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as like near and far can mean different things depending on where you are and what are you doing. 뭐뭐와 같은 단어, near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far라고 하는 단어, 이러한 단어들은 can mean different things,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depending은 무엇에 좌우되는, 무엇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where you are,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what you're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If you were a Jew, then you might say you are near an animal if you could reach out and touch it through the bars of its cage. i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the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hen부터 주절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일 뭐뭐 하다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주절입니다. 만일 당신이 동물원에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뭐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 You are near an animal. 당신이 동물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reach out, 손을 쭉 뻗어서 touch it through the bars of its cage, 우리의 창살을 통해서 그 동물을 만질 수 있다면 당신이 동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the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then이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주절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를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첫 번째, 앞부분에서 내용의 핵심, 즉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는다. 각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지문 전체의 핵심과 어긋나는 문장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러이러한 단어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즉 이러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서부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단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의미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번 문장 보시면 Here the word near means an arm's length away. 여기에서 near라고 하는 단어는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If you were telling someone how to get to your local shop, you might call it near if it is a 5-minute walk away. 첫 번째에서는 동물원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컬 샵을 중심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지역의 상점에 도착하는 방법, 가는 방법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near라고 부를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면 앞부분에서 near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팔 길이 하나 정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말했죠. 두 번째 예에서는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을 near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t seems that you had better walk to the shop to improve your health. 당신은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상점까지 걸어가는 것이 나은 것 같다.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걸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바는 near라고 하는 단어의 상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이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Now the word near means much longer than an arm's length away. near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어떤 경우엔 팔 길이 하나 정도의 길이, 어떤 경우엔 5분 정도의 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near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Words like near, far, small, big, hot, cold all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이러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 즉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시기에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 글은 near, far 이러한 단어의 상대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건강 개선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거죠. 어렵지 않게 3번 정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3월 고2 모의고사 35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s, when handling fast produce, control of the atmosphere is important. In addition to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무엇에 덧붙여 temperatures, 온도, 기온 이 말이죠. 온도를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언제? 신선한 produce, 농산물을 말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다룰 때 온도를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공기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세요. 무엇에 덧붙여 무엇하다. 그러면 무엇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not only but also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In addition to 이것과 besides ing 뭐뭐뿐만 아니라 이것들 모두 not only A but also B의 개념을 갖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advising them, he helped them. 그들에게 충고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도와주었다.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뭐뭐 했다. not onl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ot only advising them, but he also helped them. Besides being intelligent, she is beautiful. 지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름답다. She is not only intelligent, but also beautiful.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Not only but also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경을 쓸 게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그에게 충고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들을 도와주었다. 주절이 어디예요?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but 이하 부분이 이쪽 부분보다 말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도요. She is not only intelligent but also beautiful. intelligent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beautiful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controlling temperatures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아니면 control of the atmosphere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바로 후자가 되는 거죠. control of the atmosphere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바로 atmosphere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ome moisture is needed in the air to prevent dehydration during storage, but too much moisture can encourage loss of mold. 약간의 습기, 수분 이것이 필요하다. 공기 중에 약간의 수분이 필요하다. 무엇하기 위해서? prevent, 막다, 방지하다. dehydration, 이것은 탈수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 저장하는 중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수분은 무엇을 조장할 수도 있다. 무엇을 조장합니까? mold, 바로 곰팡이의 증식입니다. 곰팡이의 증식을 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지 않다. 대기, 즉 공기에 대한 통제, 관리 이것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ome commercial storage units have controlled atmospheres with the levels of both carbon dioxide and moisture being regulated carefully. storage unit, 저장 시설을 말합니다. 일부 상업적인 저장 시설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다. with the level of 어떠한 수준으로 통제되는 공기를 가지고 있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입니다. moisture, 수분이죠. 이산화탄소와 수분 모두 둘 다 조심스럽게 regulate, 조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조절되는 수준으로 통제되는 공기를 가지고 있다. 즉 몇몇 상업적인 저장 시설들은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정교하게 조절되는 통제된 공기를 가지고 있다. 2번 역시 atmosphere의 관리 이것과 연관된 문장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The living things emit carbon dioxide. When they breathe, carbon dioxide is widely considered to be a pollutant. 살아있는 것들이 emit, 방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광범위하게 pollutant, 오염원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오염원으로서의 이산화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공기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과 연관성이 없죠. 우리는 손쉽게 세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metimes other gases, such as ethylene gas, may be introduced at controlled levels to help achieve optimal quality of bananas and other fruit produce. 때때로 다른 가스들, 뭐뭐와 같은 에틸렌 가스와 같은 다른 가스들이 도입될 수도 있다. 수준을 통제할 때 무엇하기 위해서 have achieve,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바나나라든가 혹은 다른 신선한 농산물의 optimal, 적절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적절한 품질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제된 수준에, 즉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될 수도 있다. 네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control of the atmosphere,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긴 부분이 있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 나왔죠? 그리고 또다시 achieve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혹은 to를 생략할 수도 있죠. 어느 쪽으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명사가 나올 때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help는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helped the old woman to cross the street. to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노부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e helped my brother with his work. 그는 나의 형의 일을 도와주었다. 명사가 올 때는 with를 쓴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 He helped to carry the bag. 그는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to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have 나와 있죠? 그리고 동사 원형 carry가 나와 있습니다. carry, help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have achieve, 해결이 됐죠?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is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irred food. 이 문장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gases and moisture 아니죠? control 아니죠? 바로 need가 주어가 됩니다. related에서부터 moisture까지는 is라고 하는 동사의 보어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사와 함께 쓰인 보어 혹은 부사구는 문장 앞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is happy. 보어죠? 보어가 문장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happy is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soon. 이 문장에서 보어인 certain이 문장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나가게 됩니다. Certain is it that he will come soon.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e need, 보어는 바로 related 이하입니다. need, 무엇에 대한 필요성, 무엇에 대한 저장된 음식 중에 공기의 어느 정도의 순환의 필요성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가스와 수분의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문장도 control of the atmosphere,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맥의 흐름 2018년 6월 고3 모의고사 35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While being an introvert comes with its challenges, it definitely has its advantages as well.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being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 것이 challenge, 도전, 어려움, 난제 이 말이죠. 문제점과 더불어 오는 반면에 그것은 분명히 as well은 또한의 개념이 있습니다. also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또한 advantages, 이점을 가지고 있다. while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뭐뭐인 반면에 대조로 해석했습니다. while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동작이나 상태, 뭐뭐 하는 동안 while he was reading, his son fell asleep. 그가 독서하는 동안에 그의 아들이 잠들었다. 대조를 나타내기도 하죠. 뭐뭐인 반면에 while we are too young, I'm too old. 내가 아주 어린 반면에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You are too young, but I'm too old.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I am too old 이쪽 부분에 있는 거죠. Why 있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I am too old.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는 단점, 장점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장점에 비중을 두고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For example, an introvert is far less likely to make a mistake in a social situation, such as inadvertently insulting another person whose opinion is not agreeable. For example,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입니까? Being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 것, 바로 그것의 장점의 예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make a mistake, 실수를 저지를 것 같다. less가 있습니다. 적게, 실수를 적게 저지를 것 같다. far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적게 실수를 저지를 것 같다. 어디에서? in a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에서. inadvertently, 무심코라고 하는 뜻이죠. insult, 모욕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견이 동의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사람을 무심코 모욕하는 것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 같지는 않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 introvert
would enjoy reflecting on their suit and thus would be far less likely to suffer from boredom without outside stimulation. 내성적인 사람은 reflect on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다. their suit 그들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다. 즉 생각에 빠지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 suffer from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 같다. 그런데 less가 있어요.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지 않다. far가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훨씬 적게 고통을 겪을 것 같다. 즉 거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지 않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boredom, 권태. without outside stimulation, 외부의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권태로 인해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문장은 내성적인 사람의 또 다른 장점이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only risk that you will face as an introvert is that people who do not know you may think that you are aloof or that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them.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줘야 되겠죠? 주어는 risk입니다. 동사는 is.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당신이 직면하게 되는 유일한 위험 요소는 바로 that 이하이다. 뭐뭐이다. that 이하를 보세요. that 이하, people이 가야 할 동사 어느 것입니까? people의 동사 may think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you may think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후에서부터 you까지 괄호로 묶어두세요.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유일한 위험 요소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디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문장 전체 보이죠? 그런데 이게 1번 대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번 대시입니다. 첫 번째 대서 보겠습니다. aloof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무뚝뚝한, 냉담한 이 말입니다. 당신이 냉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혹은 뭐라고 you think you are better than them.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장 보이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advantages, 바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바로 이 부분은 위험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learn how to often just a little bit with your opinions and suit, you will be able to thrive in both worlds.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의견과 생각을 좀 더 just a little bit, 약간만 열어놓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thrive,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잘 지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both world, 두 세계에서. both world라고 하는 것은 인트로버트한 사람 자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는 social situation의 세계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세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생각과 사고를 좀 더 오픈업 한다면, 열어놓는다면. 두 번째 문장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보세요. An introvert may prefer online to in-person communication as you do when feeling temporarily uncertain with your relationships. 내성적인 사람은 prefe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무엇을 찾습니까?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찾으세요. 무엇보다 무엇을 선호할 수도 있다. In-person communication. 사람을 직접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하듯 언제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당신이 그렇게 하듯 온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온라인을 선호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문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트로버트한 사람의 속성을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You can then stay true to your personality without appearing to be antisocial. th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혹은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의미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반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당신의 성격에 충실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문장에 the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렇게 되면, 즉 how to open up 하게 되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세 번째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번째 문장의 핵심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글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의 장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위험 요소, 그것에 대한 해소 방법, 그리고 결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바로 네 번째가 되겠죠. 이상으로 문맥의 흐름,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아홉 번째, 문맥의 흐름 두 번째입니다. 문맥의 흐름 두 번째는 제시된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의 핵심을 먼저 파악합니다. 두 번째, 본지문 문장의 연결어, 대명사 이런 것에 유의하여 문장 간의 전후관계를 유추합니다. 세 번째, 내용 전개가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부분이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찾도록 해보세요. 그 부분을 찾게 되면 그 부분에 제시된 문장을 넣고 내용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시된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지문의 내용 흐름상 단절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일 논리형 혹은 대립구조형 지문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의 흐름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제시문 보겠습니다. This may have worked in the past, but today, with interconnected team processes, we don't want all people who are the same. 바로 이것이 문제는 모릅니다. 어딘가에 나와 있겠죠? 이것이 have worked, work란 말은 일을 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면요, 그 다음에 현재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With interconnected team processes, with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서로 연관된, process, 과정이라고 하는 편이죠. 서로 연관된 팀의 과정 때문에 이유로 해석했습니다. We don't want all people who are the same. 우리는 동일한 모든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 동일한 사람들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동일한 사람들을 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동일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본지문 보겠습니다. Most of us have had many people based on human resources criteria along with some technical and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boss thought was important.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고용했다. 많은 사람들을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인적 자원 기준에 근거하여. along with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죠. 다음에 대절을 보세요. 이쪽 부분 괄호로 묶어두세요. 그러면 the boss thought,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hat was important. 중요한 무엇,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무엇, 무엇이죠? 전문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와 더불어 인적 자원 기준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I've found that most people like to hire people just like themselves. 나는 대리야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하기를 좋아한다. Just like themselves. 그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좋아한다. Just like themselves. 그들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
무엇이죠? the same이죠. the same은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오늘날에는 the same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은 언제 때 얘기입니까? 바로 past, 과거의 얘기입니다. In a team, some need to be leaders, some need to be doers, some need to provide creative thought, some need to be inspirers, some need to provide imagination, and so on. 어느 한 팀에서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provide creative strengths, 창의적인 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inspires, 사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타 등등. 바로 이쪽 부분은 뭡니까? the same입니까? 그 반대입니까? 그렇죠. 그 반대죠. 즉 이쪽 부분은 오늘날입니다. today입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것이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뭐예요? People just like themselves.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이 들어갈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 2번이 되겠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죠. 2번 문장의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2번 문장의 얘기의 핵심은 the same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러면 in other words 하면서 the same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we are looking for a diversified team where members complement one another. 다시 말해서 우리는 diversified team, 다양한 이러한 뜻입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the same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2번 문장의 내용과 상통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 내에서 members, 구성원들은 complement, 보완하다, 서로를 보완하다. 즉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다양한 팀원들을 우리는 찾고 있다.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4번 문장 보시면 When putting together a new team or hiring team members, we need to look at each individual and how he or she fits into the whole of our team objective. Put together, 결합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A new team, 새로운 팀을 결합시킬 때, 즉 새로운 팀을 짤 때, 혹은 hiring team members, 팀 구성원을 고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각 개개인을 볼 필요가 있다. He or she, 바로 각 개인입니다. fit into, 딱 들어맞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or는 전체죠. 우리의 팀 전체 목표에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를 look at,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무엇과 연관된 표현입니까? the same에 반대되는 개념. diversified, 바로 이것과 연관된 표현이 되겠죠. The bigger the team, the more possibilities exist for diversity. 팀이 크면 클수록 다양성에 대한 보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의 핵심은 과거에는 the same, 오늘날에는 다양성, diversity 혹은 diversified, 바로 이 단어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diversity, 이 표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로도 낼 수 있고 또 주관식 문제로도 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에는 2018년 3월 고2 모의고사 39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 clay pot is an example of a material artifact. clay pot, clay는 진흙이죠. pot은 단지입니다. 즉 진흙 항아리를 말합니다. material artifact, 물질적인 재료로 만든 공예품. 진흙 항아리는 물질적인 재료로 만든 공예품의 한 예이다. Which, although transformed by human activity, is not all that far removed from its natural state.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절 내에서 종속절, 주절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종속절을 괄호로 묶어뒀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transform, 변형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물질적인 재료로 만든 공예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all that 나와 있습니다. all that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렇죠. 바로
what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remove라고 하는 것은 옮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것을 옮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는 바로 그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거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옮기다, 제거하다. From its natural state, 그것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멀리 옮겨진 것, 즉 자연적인 상태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By acting on either natural or artificial resources through techniques, we alter them in various ways. act on,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either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o를 찾아라.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입니다. artificial, 인공적인, 인공의, 천연자원 혹은 인공자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echniques,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alter, 변경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죠. Thus, 그래서 we create artifacts, 우리는 공예품을 만든다. which form an important aspect of technologies. 바로 그것이 기술의 중요한 측면을 형성하게 된다. 변형을 시켜요. 그리고 무엇을 만듭니까? 공예품을 만듭니다. 무엇을 변형시키죠? 그것들 바로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혹은 인공자원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우리는 공예품을 만듭니다. 2번 문장 보시면 A plastic cup, a contactor lens, and a computer chip, on the other hand, are examples of artifacts that are far removed from the original state of the natural resources needed to create them.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컨택트 렌즈 그리고 컴퓨터의 칩,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무엇이 예입니까? 공예품, 어떤 공예품? 그것들을 만들기에 필요한 천년자원의 original state, 원래의 상태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무엇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것의 예죠.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바로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문장이 왔겠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장 앞에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나오겠죠. 제시문 보세요. 제시문에서는 진흙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흙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래 자연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플라스틱 컵, 컨택터 렌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원래의 상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on the other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가 바로 2번 위치라고 하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on the other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가 바로 2번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Artifacts can serve as resources in other technological processes. 공예품들은 다른 기술적인 과정에 있어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interaction effects within the technological system. 바로 이것이 기술적인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의 하나이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바로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Each new technology increases the stock of available tools and resources that can be employed by other technologies to produce new artifacts. 다시 말해서 각각의 새로운 기술은 무엇을 증가시킨다? 스토어이라고 하는 표현은 쌓아놓은 것, 축적을 말합니다. 이용 가능한 tools, 도구, resources, 자원 이런 것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employe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용하다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는 use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하다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다른 기술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도구 그리고 자원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문맥의 흐름 2019년 4월 고3 모의고사 3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살펴보겠습니다. Rather, say to yourself, what would I do if I lost my job? What would I do if I crashed my car? Rather, 오히려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개념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라. What would I do if I lost my job? 내가 실직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would I do if I crashed my car? 만일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본질문 보겠습니다. You don't worry because you care. You worry because that is what you have learned to do. 여기 부정어 don't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와 있죠? 세미콜론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but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ot A, but B 이렇게 되겠죠. Not A, but B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근심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즉 근심하는 것이 what you have learned to do.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학습한 것이기 때문이다. Worry is a very creative mental process.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정신적인 과정이다. The questions you ask in your mind create your worries. You ask에서부터 mind까지를 괄호로 넣고 보세요. 그러면 문장에 준 questions, 동사는 create가 되겠죠.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던지는 질문이 당신의 근심을 만든다. 스스로 근심을 만든다. 이 말이 되겠죠. If you ask what if questions, you set your mind up to worry. What if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일 뭐뭐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즉 What would happen? 만일 뭐뭐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What would happen? 바로 이 의미입니다. Question, 질문입니다. 만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근심을 하도록 설정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what if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You may consistently ask, what if I lose my job? What if I crash my car? What if criminals attack me?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당신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실직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범죄자가 나를 공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근심거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All these what if phrases create movies in your mind. They constantly repeat different scenarios which create a state of worry. 이 모든 what if 문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화를 만들어낸다. 어떤 영화입니까? Constantly, 끊임없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이것의 선행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 앞에 있는 mind가 선행사 아닙니다. 보세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사,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관계대명사의 대세선행사는 바로 movies, 영화가 되겠죠. 어떤 영화? 끊임없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create a state of worry, 근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different scenario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different scenario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movies that are created by these questions don't ram you into worry. 문장의 주 동사를 찾으세요. 문장의 주어는 movies, 동사는 무엇? 동사는
don't trap. 이쪽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죠. 괄호로 묶고 두세요. 이와 같은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당신을 근심 속에 가두지 않는다. 앞에 문장 보세요. 이러이러한 문구들이 만들어낸 영화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영화가 근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영화들이 당신을 근심 속에 가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과 지금 읽은 이 문장은 서로 배치된다는 것,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영화가, 여기 나오는 이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영화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What if phras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영화는 다른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These questions, 이와 같은 질문들, 이와 같은 질문들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만일 내가 실직하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위에 있는 문장은 만일 내가 실직하게 되면 What w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밑에 있는 문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찌 될까? 그것을 근심하는 거죠. 위에 있는 문장은 What w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 근심으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give you action steps that direct your mind. they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they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행동의 단계를 제공해 준다. 행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direct your mind, 당신의 의식을 지시해 주는 것. 즉,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Create a procedure for different scenarios and make peace with your thinking.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행동의 절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make peace with your thinking. 그리고 당신의 생각에 평안함을 갖도록 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action steps,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What would I do? 바로 이 표현과 What if, 이 표현입니다. What i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 거, 걱정하는 거, 바로 그것을 말하고 What would I do?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적극적인 대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문장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 그렇죠. 바로 3번 자리가 되겠죠. 이상으로 문맥의 흐름 두 번째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10번째 문맥 어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문맥 어휘 문제입니다. 내용의 흐름에 맞지 않는 단어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 혹은 현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두 번째, 미추친 부분과 반대 의미, 상반되는 의미를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문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장 혹은 현상의 흐름이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문맥 어휘 문제 해결의 팁입니다. 답지에 제시된 형용사, 명사, 동사의 반대 의미, 대조적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문장을 읽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문맥 어휘 문제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7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Collaboration is the basis for most of the foundational art and sciences. Collaboration, COL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알고 있죠? 노동이라고 하는 뜻이죠. 함께 일하는 것, 즉 협업을 의미합니다. 협업은 대부분의 기초예술과 과학의 basis, 토대, 근간 이러한 의미죠. It is often believed that Shakespeare
like most playwrights of his period, did not always write alone, and many of his plays are considered collaborative or were rewritten after the original composition. It is often believed that 대디어 사실이 흔히 믿어진다. 대디어만 보면 됩니다. like 뭐뭐처럼 그의 시대의 대부분의 극작가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는 언제나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 혼자서 일하다 무엇과 상충됩니까? collaboration과 상충됩니다. 즉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Many of his plays, 그의 극본의 많은 것들이 collaborative, 협업의라고 하는 편이죠.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는 were 다시 쓰여졌다. 무엇만 후에 after their original composition, 그것들이 최초의 구성 이후에 다시 쓰여졌다라고 흔히 믿어진다.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예로서 셰익스피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Leonardo da Vinci made his sketches individually, but he collaborated with his other people to add finer details. 이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의 스케치를 개별적으로 했다. 즉 혼자서 한 겁니다. 여기서의 individual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상통합니까? 바로 언론과 상통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반대되어 collaboration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스케치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He collaborated with other people to add finer details. 좀 더 세세한 세부 사항을 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collaborated, 협업했다.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다빈치도 다른 사람과 협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예라고 하는 것은 다빈치가 다른 사람과 협업한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His sketches were human anatomy, while collaboration with Marc-Antoine della Torre, an anatomist from the University of Pavia. 인간 해부에 대한 그의 스케치는 바로 이 사람과의 협업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비아 대학의 해부학자입니다. Their collabor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matches the artist and the scientist. 그들의 협업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marry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ith라고 하는 절사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결혼시키다, 즉 무엇과 무엇을 결합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술가와 과학자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협업은 중요하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Marie Curie's husband stopped his original research and joined Marie in hers. 마리 큐리의 남편은 자신의 원래 연구를 멈추고 중단하고 and joined Marie in hers. hers라고 하는 것은 마리의 연구를 말하는 거죠. 마리의 연구에 합세했다. They went on to independently discover radium, which overturned all the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구원 계속하다란 표현이죠. 투부정사가 나오면 계속해서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independently 독자적으로 라디움을 발견했다. which overturned all the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overturn 전복시키다 뒤집다 이 말이죠. physics 물리학입니다. chemistry 화학이 되겠죠. 바로 그것은 물리학과 화학에 있어서의 오래된 개념들, 즉 과거의 개념들을 전복시켰다. 지금 이 글은 협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마리 큐리의 남편, 그리고 마리의 연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협업, 그렇다면 독자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인은 마리 큐리의 남편과 마리를 나타냅니다. 독자적으로 라디움을 발견했다. 아니죠. 함께 발견한 거죠. 따라서 independently 이 표현 대신에 collaboratively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문맥 어휘 문제 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29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abundance of options in today's marketplace gives you more freedom of choice. abundance, 풍부함을 나타내죠. 5번은 지나친 겁니다. 즉 지나치게 풍부한 것,
과잉을 나타냅니다. 옵션은 선택이죠. 선택의 과잉. 오늘날 시장에서의 선택의 과잉이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 준다. However, 하지만 무조건 세모 표시해 두세요. There may be a price to pay in terms of happiness. 행복의 측면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수도 있다. 선택의 과잉,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 주지만 행복의 측면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 즉 마이너스 행복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선택의 과잉,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 주지만 마이너스 행복. According to research by psychologists David Meyer and Robert Lane, all this choice often makes people depressed. 심리학자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선택이 종종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든다, 우울하게 만든다. depressed 뭐가 상통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happiness, 마이너스 행복과 상통하는 편이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Researchers gave some shoppers 24 choices of jams to taste and others only 6 choices. 연구자들은 쇼핑을 한 사람들에게 맛볼 24가지의 잼을 제공해 주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6가지 선택의 잼을 제공해 주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이 어떤 유형의 지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실험을 하는 것,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에서는 첫 번째, 실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가? 그리고 실험 대상과 방법을 파악해야 되겠죠. 누구 혹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피실험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 실험 대상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바로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와 결론, 실험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그것의 의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험 대상자로 두 집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집단은 24가지 잼의 선택, 또 다른 집단은 6가지 선택. 그런데 those who had fewer choices were happier with the tasting. 더 적은 선택의 수를 지닌 사람들이 맛에 있어서 더 행복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선택의 과잉이 선택의 자유를 보다 많이 제공해 주지만 마이너스 행복이다. 그래서 선택이 많으면 디프레스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을 때 오히려 플러스 행복이 된다. 그래서 선택의 수가 적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Even more surprisingly, 보다 놀랍게도 the ones with the smaller selection purchased the jam 31% of the time, while those with a wide range of choices only purchased the jam 3% of the time. 보다 더 적은 선택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즉 맛을 볼 때 31%가 잼을 구매했다.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선택의 영역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즉 맛을 볼 때 3%만이 잼을 구매했다. The ironic thing about this is that people nearly always say they want more choices. 이것에 대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거의 언제나 보다 많은 선택을 원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을 보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행복이 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행복이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Yet, but, however와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어떻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거의 언제나 보다 많은 선택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비교급 구문이죠. 그들이 보다 많은 선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보다 더 안도하게 된다. 선택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이너스 해피니스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릴리브드가 아니라 마이너스 행복과 연관된 어떤 표현이 와야 되겠죠. 이 지문에서 마이너스 행복과 연관된 표현, 그렇죠. 디프레스드가 있겠죠. 디프레스드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층 더 낙담하게 된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는 4번 정답할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Several restaurant owners provide fair choices. Save이 요령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죠. 요령 있는 식당 주인들은 fair choices, 선택을 많이 주지 않는다. This allows customers to feel more relaxed, prompting them to choose easily and leave more satisfied with their choices. prompt, 촉진시키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좀 더 쉽게 선택하도록 촉진시킨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에 대해서 보다 더 만족한 채 떠나도록, 즉 식당을 나서도록 촉진시킨다. 문맥 어휘 문제를 풀 때의 핵심 사항, 답지에 제시된 형용사, 명사, 동사의 반대 의미를 염두에 두어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멸시음 부분의 반대 의미를 생각하세요. depressed, 낙담한, 우울한, 그러면 행복한, 기분이 좋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fear가 나오면 그렇죠. more를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more가 나오면 fear, less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되고요. relieved, 안도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불안한 이런 표현을 생각하세요. prompt, 촉진시키는 거죠. 방해하다, 저지시키다, 낙담시키다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미줄지음 부분의 반대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라.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문맥 어휘 문제 2019년 3월 고3 모의고사 29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Most people are confident that creativity is an individual position, not a collective phenomen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의성이 개인적인 산물이라고 확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creativity, 창의성이죠. 창의성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확신한다. 무엇, collective phenomenon, 집단적인 현상. 이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확신한다. 이거는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집단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현상이냐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Despite some notable collaborations in the arts and sciences, the most impressive acts of creative assert from Archimedes to Jane Austen appear to have been the products of individuals, and often isolated and eccentric individuals who reject commonly held beliefs.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명사구가 나오게 됩니다. Notable, 유명한, 저명한, collaboration, 협업을 말합니다.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몇 가지 유명한 협업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가장 인상적인 활동들은 아르키메데스에서부터 제인 오스틴에 이르기까지 products of individuals, 개인의 삶을 이었던 것 같다. 어떤 개인입니까? reject, 거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commonly held beliefs,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믿고 있는 믿음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개개인입니다. 거부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isolated,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되고 특이한 개개인,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이었던 것 같다. 지금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this perception is something of an illusion. however가 나왔어요. 무조건 세모 표시해둬야 되겠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 인지, 이와 같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은 개개인의 소유물이다. 창의성은 개인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은 일종의 착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 전체로 봤을 때 앞부분이 바로 주장 1이 되죠. 그리고 however가 나오면서 주장 2가 전개됩니다. 즉 이글은 대립구조형 지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primary source of novelty lies in the recombinat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individual brain. 대리야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대리야 사실 맞는 말이긴 하다 이 말입니다. novelty, 신기한 것, 새로운 것,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creativity,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이것의 주요 원천이
각 개인의 두뇌 내에서 정보의 재결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다. 부인될 수는 없다. 맞는 말이다. 즉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하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컬렉티브 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강조되겠죠. I suspect that as individuals we would and could accomplish little in the way of creating thinking outside the context of a superbrain, the integration of individual brains.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성취할 수도 없을 거라고 나는 suspect, 의심하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창의적인 방식입니까? 슈퍼브레인의 맥락 바깥에서의 창의적인 사고방식. 슈퍼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동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두뇌의 인테그레이션,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죠. 개개인의 두뇌를 합쳐놓은 것, 바로 무엇과 상통하는 거죠? 여러 개를 나타내죠. 그래서 collaborations, 이것과 상통하는 것이고 또한 collective phenomenon, 이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llective phenomenon, collaboration, superbrain, integration of individual brains 전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The heads of Archimedes, Jane Austen, and all the other original thinkers who stretched back into the Middle Stone Age in Africa were disconnected with the sets of others from early childhood onward, including the ideas of those long dead, all unknown. has 머리죠. 두뇌를 말합니다.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제인 오스틴 다른 모든 창의적인 사상가들 어떤 사상가들 아프리카의 중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창의적인 이러한 사상가들의 머리는 was connected with 무엇과 단절되었다. 무엇과?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단절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쭉 단절되었다. 단절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개개인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컬렉티브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포함하여?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미지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를 포함하여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How could they have created without the collective structures of mathematics, language, and art?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그리고 without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무엇이 없었다면 뭐뭐 할 수 없었을 텐데 무엇이 없었다면 but와 같죠. If it had not been for 수학, 언어, 그리고 예술의 집단적인 구점을 즉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Collective phenomenon, collaboration 그리고 superbrain, the integration of individual brains 이런 것을 나타내죠. 이런 것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창조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창조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collective constructions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맥 오해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